이번 시간에는 방송인 김어준 선생의 사주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인 김어준 선생은 이 사주가 지금 보통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볼 것 같으면 해월의 무토생이 되겠습니다. 해월의 무토인데 간목이 투관을 해가 있기 때문에 칠살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격국은 칠살격이고 용신도 칠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칠살을 구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칠살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간목 칠살이 용신인 격국에서 천간에서 이 무토와 계수가 있는데 무게합을 했어요. 그래서 칠살격이 이 계수가 이렇게 재생살을 하려고 하는 것을 무토가 제어를 했기 때문에 이분은 어떤 그 부친의 덕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 조상의 덕을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주팔자를 타고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칠살 현재 간목 칠살이 계수를 무토가 제어함으로써 이 재생살은 면했지만은 칠살이 제복되지 않는 상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칠살격 사주가 파격된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칠살격의 파격 사주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칠살이 제복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칠살은 사주 내에 칠살이 있을 때는 그것을 반드시 다스려야 되는데 첫 번째는 식상을 만나서 식상으로서 칠사를 제어하는 방법, 제복하는 방법이죠. 이런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인성을 동원해서 칠사를 화살하는 방법이에요. 칠사를 설계시켜서 순화시키는 그런 방법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일간을 방신해서 그러니까 일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그걸 우리가 방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울 방자예요. 그래서 일간을 도와서 일간을 강하게 만들어서 칠살의 어떤 흉이 그거에 맞서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신하는 방법 이렇게 되죠. 그래서 칠살은 식상으로 제복하는 방법이 있고 인수로 화살하는 방법이 있고 또 비겁으로 방신 일간을 강화시켜서 버티는 거죠. 이런 세 가지 방법으로 칠살을 제복을 해야 됩니다. 칠살을 다스리지 않으면은 일사불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거나 또는 빈천해지는 사주가 될 수 있는데 그나마 칠살격이 재생살 되는 것을 무토가 무기합함으로써 해결했기 때문에 반 정도 성격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성격은 아니고 절반의 성인데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칠살이 살아있기 때문에 파격 사주다 이렇게 정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주가 대운을 한번 살펴볼 때 이 대운이 볼 것 같으면 촌년에 이렇게 갑을목이 쭉 들어옵니다. 갑자 을축 대운에 들어오면은 칠살격 사주가 갑을목을 만나게 되니까 중살이 되거나 아니면 관살 혼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촌년에 이분의 촌년 생활은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았거나 또는 어떤 위축된 생활 또는 잔병치레가 많은 그런 어려운 어떤 다소 고단한 어떤 시간 그러니까 설사 그 집이 부잣집이었고 뭐 경제적 환경으로는 풍요했을지라도 이 사람 개인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이 촌년은 굉장히 불우하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늘 아프거나 어떤 마음이나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편안하지 않는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대부터 40대까지 하는 20년, 요 병인대운과 정묘대운을 볼 것 같으면은, 이 경우는 이제, 칠살이 인수를 만나게 됩니다. 인성을 만나서, 칠살을 화살을 하는 것이죠. 화살을 하는데, 일간이 뭐, 이 사주는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닙니다. 인목에서 생기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런 상태에서 화살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좋은 운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분은 20대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한 22살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42세까지 그러니까 22세에서 한 42세에 걸치는 20년간 이 시간들은 대체적으로 평온하고 순조로운 발전을 할 수 있었던 해다 시간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대에 들어왔을 때 40대라는 거는 이제 이분의 나이가 지금 요 나이 같으면 이제 한 42살쯤부터 시작했을 텐데 이 대운은 대체적으로 폐운이 되겠습니다. 운이 그 발전할 수 있는 운이 아니에요. 어려움에 빠져 있는 운이죠. 그래서 뭐 하던 것들이 대체적으로 지지부진하다든가 크게 두각을 내거나 성과를 낼 수가 없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됩니다. 왜 그러냐? 무토가 천간에서 왔고 또 진토가 지지로 무진에서 진토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간에 무토가 왔던 것들은 뭐 나쁜 운이 아닙니다. 좋은 운이 됐는데 칠살격에 무토가 왔다는 것은 일간을 방신하기 때문에 결코 나쁜 운들이 아니었는데 지지로 온 이 진토가 이렇게 연지와 시지에서 신진합해서 수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재성이 되는데 칠살격에 재성이 동하게 되니까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라든가 이런 그런 문제에 시달리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되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은 어떤 계획을 세웠거나 추진하던 일들 이런 것들이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지 않는 어떤 그런 상황에 있었던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후에 이제 이분이 다시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기사대운에 이제 현재 들어와 있는데 기사대운은 이제 52세부터 61세까지에 해당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대운에 들어오게 될 것 같으면은 기사대운은 이 기토가 와서 이 갑목, 칠살 갑목을 합가하기 때문에 갑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급제합살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급제합살했다. 급제가 칠사를 합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급제합살을 하면서 이제 지지에 이제 사가 와서 인사신형을 하게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급제합살을 했기 때문에 아주 이 대운은 이제 성한 대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운 그러니까 52세부터 시작해서 61세까지에는 많은 대중들을 몰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성공과 발전이 있는 시간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제 이분이 기사대운 갑진년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기사대운 갑진년은 조금 있다가 한번 풀어보기로 하고요. 대운상으로만 일단 볼 것 같으면은 이제 그 다음에 경호대운, 신미대운인데 칠살격에 이 경호 신미는 아주 좋은 운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칠살 식재격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분은 50대에 들어오면서부터 말년 전체 말년들이 순조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운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동안 상당한 기간 동안 무난한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기사대운 갑진년이 되지요. 그렇게 되면은 이 기사대운 갑진년에는 이 대운에서 기토가 와서 이 갑목을 묶어내므로써 칠살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금년 갑진년 이 갑진년은 다시 칠살 갑목이 다시 운에서 다시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갑목이 들어와서 오고 진토가 일지와 연지에서 신진합해서 수국이 동하게 되니까 수국이라는 것은 재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칠살격에 재가 동하게 되니까 재생살하는 현상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대운상으로는 기사대운이 매우 유익하고 성공과 발전을 거듭하는 아주 좋은 대운이 되지만 갑진년은 그렇지 않은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갑진년은 저러한 칠살격이 다시 칠살이 살아와서 재생살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가 첫 번째 일어납니다. 재정적인 문제도 오고 건강적인 문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재정적인 문제와 건강적인 문제
그 외에 뭐 어떤 추진하는 사건들, 일 같은 것들이 다소 부진한 어떤 현상, 이런 것들도 보이고 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한 해를 보내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갑진년 갑목칠살이 운에서 다시 왔고 지지에서 신진합해서 재성이 동해서 재생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을 빚어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분은 이제 칠살격이기 때문에 칠살격이 무게합해서 재성을 제거하고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갑목칠살이 살아있는 구조가 돼서 매우 칠살의 성향이 잘 드러나서 예리하고 또 굉장히 엄격하고 단호하고 또 어떤 걸 촌철살인의 전곡을 찌르는 그런 어떤 언변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촌철살인이라고 할 수 있죠.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핵심 전곡을 찔러내고 그것의 어떤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는 그러한 날카로운 어떤 시각과 언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달변은 아니지만 그 작은 한 토막 말들이 매우 날카롭고 정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예의 바르고 기억력이 출중한 면도 있지만은 대쪽 같은 성격이라든가 또 월지 편재의 성향도 드러나는 데다가 일지 식신도 있어서 굉장히 밀당도 잘하고 화끈하고 사나이다운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인데 특히 무신일주, 일주가 무신일주기 때문에 이런 구조에서는 이제 미식가적인 어떤 기질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맛을 잘 분별해낸다든가 또는 어떤 요리 같은 것에 일가견을 갖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방송인 김호준 선생의 사주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제가 여기에 지금 성경에 있는 마태복음의 일부를 제가 이거 긴 내용을 생략하고 마태복음의 일부 구절을 제가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이제 마태복음 5장의 13절, 14절의 일부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렇게 일부를 이렇게 잘라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지면 관계로 인해서 이 성경 전체를 제가 옮겨서 설명을 못 드리는 부분, 그 부분을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호준 선생의 어떤 삶의 궤적이라든가 이분이 세상을 대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뭐라고 설명할 거냐 했을 때 제가 이 구절을 한번 인용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지금 어, 여기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말을 조금 바꿔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김어준 당신은 세상의 소금이고 김어준 당신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너희 대신에 김어준을 넣어서 한번 불러보고 싶은 그런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분이 뭐 방송 이런 거 할 때도 기성 언론들의 그 왜곡되고 비틀어진 어떤 정치 편향적인 어떤 보수 신문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여당의 어떤 기관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보수 신문들도 굉장히 많지요. 그런 와중에서 아무도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하지 않고 핵심을 파악해서 얘기하지 않는 이 시대 언론들의 어떤 역할, 언론들의 어떤 모습이죠, 행태. 그 언론 환경 속에서 김어준 선생은 굉장히 진실과 사실에 입각해서 예리하게 전곡을 찌르는 어떤 장점과 단점이라든가 사실 자체를 정확하게 묘사해내는 그런 능력을 갖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뉴스공장, TBS 뉴스공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분이 있었기 때문에 기성의 보수 언론들이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활동에 제약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만큼 이분의 역할이라는 것은 일반 군중 거의 100만 명에 육박하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더 큰 힘을 발휘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 거의 100만 명의 영향력을 가지고 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죠. 그런 정도로 이 세상에 중요한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어요. 무엇보다도 이분이 작년부터 여론조사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비로 여론조사 이 꽃이라는 여론조사 회사를 운영함으로써 지난 대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어떤 여론조사 기관이라고 돼 있는 여론조사 회사들이 다소 여론 편향적인 여론조사도 하고 또 보수 가좀 과표집된 어떤 그런 상태로 여론조사를 해서 일반 보편적인 여론을 왜곡하는 그런 현상을 보인다든가 또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 친여당적인 성향을 갖도록 가스라이팅 시키는 그런 역할을 여론조사 기관들이 어느 정도 담당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여론조사 꽃이 굉장히 많은 샘플을 가지고 조사를 하면서 정확도를 높이고 또 여론의 편향이나 왜곡 이런 것을 막아내고 있는 그런 사회의 어떤 소금이나 삐태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일반 평범한 군중 100만 명보다도 더 큰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어떤 사회의 균형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좌와 우 이것이 어느 쪽에도 휩쓸리지 않는 올바른 방향을 지향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 꽃을 제가 알기로는 어떤 외부의 협찬을 받는다든가 광고를 받는다든가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방송인 김어준 선생이 개인 사비로 이걸 운영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정말 어느 뭐 어떤 자선단체에 뭐 10억을 기부하고 20억을 기부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어떤 역할을 하는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론조사 꽃이 만약에 없다면 수많은 선거 기간이 지금 곧 임박해 있기 때문에 총선이든 대선이든 지금은 이제 4월 총선이 임박해 있지 않습니까? 4월 10일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수많은 우후죽순처럼 생긴 여론조사 기관들이 대부분 다 여론 편향적이고 또 친정부적이거나 또 친여당적인 그런 여론조사를 많이 발표를 하거나 또 그런 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것이 뭐 조작됐다기보다는 보수 지지층이 과표집되게 샘플을 그렇게 해서 여론조사를 한다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 여론과 굉장히 괴리가 생기는 부분을 방송인 김어준 선생이 운영하는 여론조사 꽃이라는 회사가 여론조사 꽃 이 꽃이라는 회사가 그런 것을 함부로 할 수 없게 막아주고 있는 그런 어떤 큰 방파제 같은 여론의 방파제죠. 그런 방파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개인 사비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정말 어떤 뭐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큰 우리 사회 발전과 우리 사회가 어떤 진보적으로 또는 균형 감각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방송 김어준 선생을 여기 너희라는 말을 빼고 김어준이라고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김어준 당신은 세상의 소금이요 김어준 당신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물론 돈으로서 이 뭐 돈이 10억이 든다든가 20억이 든다 하는 것도 매우 큰 금액이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라도 이 일은 역사에 기록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을 해내고 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많은 여론 회사들이 여론조사를 해서 일종의 중도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해서 친정부적인 또는 친여당적인 그런 여론 조성을 할 수도 있는 상황 또는 그러한 환경에 지금 처해 있는데 그것을 방송인 김어준 선생이
여론조사 꽃을 통해서 일종의 여론의 거대한 방파제를 형성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어떤 말로도 우리가 잊을 수가 없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빚을 지고 있다, 이분에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처럼, 부패한 세상을 맑게 하는 소금처럼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 사람이 방송 김어준 선생이고, 이분은 이제 현재 칠살격으로서 원사주는 파격이 돼 있지만 현재 금년에는 이제 이 갑진년으로서 다소 고단하고 비용의 지출이라든가 재정적인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소 스트레스도 많고 고단한 시간입니다. 금년에는. 그렇지만 내년에는 또 좋은 시간들이 오고 있고, 그래서 이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늘 건강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특히 이 기사대용 갑진년은 이분에게 건강적인 문제도 조심해야 되는 시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되긴 하지만 어쨌든 늘 무탈하고 건강하고 하는 일이 잘 발전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방송인 김어준 선생의 사주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